퍼지는 소리 제주 마을의 흥겨운 소리 와들랑들랑들랑 와들랑들랑들랑 와들랑 방송. 서방, 오늘 부부의 세계 반? 여보, 오늘 우리 부부의 세계 같이 볼까? 부부의 세계 최종화 보신 분? 저요. 제주에 사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 제주 낀 주민 최 PD. 제주 신생아 은혜가 당신이 궁금한 제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상 다반사 나와 당신의 제주.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입니다. 네, 제주 낀 주민 최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신생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몇 회 녹음인가요? 이게 이제 5회. 벌써 5회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어떻게 벌써 5회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요즘 제일 핫하죠? 이거 모르면은 요즘 대화에 낄 수도 없답니다. 무엇인가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모두 부부의 세계 보셨나요?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와, 그거는 굉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부의 세계로 해볼 건데,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의 부부들은 어떤지, 제주 부부의 세계까지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제주 부부의 세계. 자, 그럼 그 엄청난 드라마 우리 각자 한번 어떻게 봤는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미혼 궁금합니다, 신생아님. 아니, 제가 진짜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와, 내 남편이 저랬으면 난 진짜 못 산다 이러면서 봤죠. 아니, 그리고 준영이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준영이 진짜 너무 불쌍한데 왜? 아, 그죠. 근데 중학생이 뭐 그럴 수 있죠. 드라마 리뷰가 아니고 제 신세 한탄이 되어버렸네요. 아, 내 남편은 용서를 못하겠고 준영이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 맞아요. 아, 진짜 이태원 진짜 왜 안 죽은 건지 모르겠어. 위험한 발언. 아, 우리 그 미혼의 이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은 그럼 우리 토박이님 기혼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엔 정말 이거 막장 드라마다. 이건 정말 불륜의 막장이다. 막 이러면서 보긴 했어요. 봤는데 약간 끝부분 되고 약간 김희애가 약간 이렇게 정신줄을 좀 놓는 그런 때부터는 이게 이렇게 김희애의 삶이 약간 여자의 삶, 아내의 삶 같이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김희애 나레이션 나오고 막 이럴 때 괜히 막 울컥해가지고 제가 또 막 약간 좀 엉엉 울었어요. 예, 엉엉 울었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남편 쟤 왜 우니? 약간 이런 눈으로. 남편도 같이 보셨어요, 네. 부부의 세계? 아, 저보단 열렬한 더 시청자이시기 때문에 예청자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더 챙겨서 보는데 아무튼 같이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아, 그래, 저게 바로 부부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좀 예. 아니, 남편의 입장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유 참 공교롭게도 남편의 의견은 듣지 않았고요. 전 이태원 욕만 열심히 아, 남편분께서 아마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으신 걸로? 차마 뱉지 못했겠죠. 상황이신지라. 아, 궁금하게. 저는 남편이랑 함께 보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혼자 봐서 사실 남편이 이걸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부부의 세계를 막 정주행하고 꼬박꼬박 챙겨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네네. 계속 봤는데 방금 햇살지연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TV를 보기 전에는 진짜 그냥 불륜 드라마인가 하고 알고 있었는데 가끔 볼 때마다 이거는 그냥 불륜 드라마가 아니구나. 정말 부부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네네. 저희도 이렇게 부부 싸움도 하고 부부들은 정말 작은 걸로도 큰 싸움이 되고 네, 큰 맞아요. 싸움은 또 작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평행선이거든요. 네네. 싸우다 보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됐지? 내가 잘못한 건가? 남편이 잘못한 건가? 이런 경우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냥 다음 날이 밝아오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륜이 아니더라도 그냥 부부간에 여기서는 불륜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소재를 사용하긴 했지만 왜 사람들이 이혼하면은 뭐 연예인들 이혼 기사 나오면은 뭐 성격 차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그쵸.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저 아무도 음. 몰라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부부 세계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맞아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사실은. 음. 그리고 아까 그 신생아님이 그 아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이는 전쟁의 공포라고 그러나? 네네네. 하여튼 뭐 맞아요.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아이가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많이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표출이 된 거고 또 다른 아이는 다르게 또 표출이 되겠죠. 사람마다 네네네. 다르게.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 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기댈 곳이 마땅히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기댈 곳은 마땅히 없고 근데 그런 혼란은 계속되고 그리고 웬걸 엄마 아빠는 이혼했다고 해서 남인데 또 맞아. 뭐지? 이렇게 뭐야. 되고 하고 또 아빠가 또 그렇게 몇 년 후가 돼서 이제 아빠를 또 불러서 같이 또 밥을 먹고 이건 또 뭐지? 약간 엄마 아빠는 어른이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애는 자기의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 그냥 약간 당하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편을 들기가 자식 입장에서도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준영이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입장에서 생각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제일 핫한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 그 드라마는 그 불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저희는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 부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제주도 부부들과 육지에 사는 부부들은 무엇이 다를까? 이 섬에 살고 있는 부부들과 무태 살고 있는 부부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지 부부를 볼 일이 없잖아요. 맞네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 내가 음. 본 부부는 다 제주 부부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본 부부의 모습. 제주 부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엔 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육지의 부분은 약간 연예인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보여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부들끼리 대화를 많이 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 이제 육지 부부는 TV에서 많이 본 연예인 부부들인데 그들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서로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공유를 하고 소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제주 부부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딱 단정지어서 말씀은 할 수는 없지만 제주의 남성 못지않게 제주의 여성도 굉장히 묵뚝뚝한 편에 속해요. 하고 또 제주가 전반적으로 뭐 애교가 많다든가 뭐 이런 건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부부들 간에 이렇게 대화가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살갑게 막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할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긴 부부인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갑지 않은 이렇게 좀 다른 데는 가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데이트도 뭐 하고 그러니까 그 되게 조근조근 말들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주 부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해?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주 부부, 육지 부부는 비슷하다. 부부의 세계는 어느 곳이나 어렵다. 풀지 못할 숙제다. 예.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음. 그 제주도 저 내려와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네. 결혼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되게 깜짝 놀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주변에서 제주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결혼하기 좀 편한 문화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걸 약간 노골적으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창금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보통 뭐 다른 서울이나 이럴 땐 그냥 각자 다 반반씩 이렇게 부담한다고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쪽에서 여자 집 쪽에 그걸 줍니다. 지창금을 주면 거기서가 이제 또 여자 쪽에서가 또 그 남자 쪽으로 예단이나 뭐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 친척분들한테. 그래서 그 지창금의 거의 반을 보내거든요. 대체적으로 반을 그렇게 보내면 그걸 남자 쪽에서가 하고 또 뭐 그게 제일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육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제일 놀라는 게 그 제주의 잔치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잔치가 정말 많습니다. 잔치 문화고 지금은 보통 가문잔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당일날은 신부들이 많이 하고요. 가문잔치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뭐 일요일날 우리가 결혼식인데 그러면 토요일날 남자 쪽 뭐 동네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잔치를 해요. 그걸 가문잔치라고 해서 가뭄? 예, 가문잔치. 비 안 오는 거 그 가뭄이요? 그건지는 정확히 잘 그냥 말로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전날 잔치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보통 하루 하지만 예전에는 뭐 돼지 잡는 날, 뭐 하는 날, 뭐 하는 날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하고요. 잔치를. 저는 육지에서 왔잖아요. 네네. 남자친구는 제주 사람이고 네.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음. 그러면 결혼식을 2번 해요, 보통? 근데 제 친구들은 어떻게 오죠, 제주도에? 비행기 그래서 보내줘야지. 네, 그래서 선택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주에서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내려오게 그런 비행기라든가 숙박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제주에서는 잔치라고 하는 걸 따로 하잖아요. 네네.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육지에서 결혼식을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네. 결혼식이 있는 그 전주에 잔치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잔치를 하든가. 왜냐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결혼식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잔치를 하게 되면 네. 신부가 안 와요. 네? 뭔 말이에요? 나도 신부가 왜 무슨 안 말인지 와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결혼식 당일을 기준으로 네. 그 전날에는 신랑 쪽에서가 잔치를 하고 그 네네. 당일은 신부 쪽에서가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주의 문화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 신랑이 잔치한다고 해서 신부가 가진 않습니다. 신랑만 손님을 받아요. 근데 그 당일날 만약에 신부가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결혼식 올렸잖아요. 네네. 하면 신랑 신부가 같이 손님을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옛날에 결혼 전에 잔치, 결혼식, 다음날 잔치 이렇게 해서 3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아. 결혼식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 잔치 3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잡는 날 하루, 뭐 하는 날 하루 이렇게. 결혼식을 신부 없이. 아니 근데 우리 육지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네. 그 전날 잔치는 없어요. 일단은 그쵸. 결혼식을 하고 당일에만 하잖아요. 결혼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네, 끝이야 끝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왜 3일씩 잔치를 하는 건가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사돈의 팔촌이고 막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섬이기 때문에 약간 씨족 사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주시는 그러지 않은데 촌 같은 경우에는 괜당 문화. 괜당 문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제주도는 축의금 보통 얼마 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친한 친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네네. 상황이면 제주는 지금 기본 5만 원. 비슷하고. 비슷하네. 하고 좀 약간 친하고 내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뭐 네네. 이러면 뭐 10만 원. 아니, 근데 제주도는 그 부주 문화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그쵸.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만 있는 겹부주 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겹부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겹부주.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은혜 씨가 저의 사촌이라고 할게요. 네네. 사촌인데 은혜 씨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은혜 씨한테 이제 부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를 포함한 저희 5명이 은혜 씨를 다 알잖아요. 사촌이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 5명에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부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저도 부주하고 저를 비롯한 그 5명의 형제들이 각각 은혜 씨한테 다 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 뭐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면 은혜 씨가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또 돌려줄 거 아니에요. 돌려주게 되면 저희가 5명이면 5명한테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그거예요. 결혼식이라 치자. 네네네네. 결혼식을 하면은 이 결혼식 하는 당사자한테만 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엄마한테도. 하시는 엄마한테도 하고 형한테도 하고 네? 동생한테도 하고 이렇게 다 따로 부주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결혼식을 할 때는 그 당사자 형제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당사자 형제가 뭐 결혼을 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하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같이 부주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은 한 번 갔는데 부주는 2곳이 나간 거잖아요. 부모님하고 당사자. 그게 바로 겹부주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뭔 일 생길 때 받을 때도 그럼 당사자한테 받고 어머니한테 받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순으로 문화 같은 거네요. 네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식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장례식에서도 이게 다 그쵸.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겹부주를 하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 하겠지만 나중에 돌려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개인한테 주지 않고 그냥 상에다가 네네. 상에다가 그냥 부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의 이제 문화도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츰. 그런 것 같네요. 그 음. 부주 문화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점점 네네.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네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가 약간의 시종 문화, 갯낭 문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일이 있었는데 아유 가히 나신 뒤는 안 줘라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게 좀 방금 무슨 말이었어요? 가이. 가히 그 아이 그 사람은 나한테 부주 안 했다 이렇게 그 얘기였어요? 네. 나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이게 좀 대놓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알겠죠? 그 미묘한 그죠, 알죠. 그 미묘한 그 섭섭함과 그 서운함이 좀 약간 미묘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걸 확 바꿀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고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만약에 뭐 하더라도 그냥 수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요즘은 이렇게. 잔치도 그냥 하루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3일 잔치 이런 거 하면 욕 듭니다. 욕 들어요. 저희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 갈 때는 만약에 웨딩이 1시다. 맞아요. 그러면은 뭐 12시 반까지 가서 웨딩식을 보고 밥을 먹고 오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웨딩이 1시라도 꼭 1시까지 맞춰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꼭 결혼식만이 아니고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돌잔치도 거의 하루 종일 하거든요. 보통 뭐 점심시간 생각했다면 한 11시 정도쯤부터 한 5시, 6시까지는 그냥 쭉 하니까 저 그래서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아니 얘가 돌잔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네네. 그래서 몇 시에 가는데 근데 몰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돌잔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몇 시인지 몰라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가면 돼. 맞아, 시간 맞아요. 맞춰서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돼. 그래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가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하고 야 우리 거기서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간이 내가 안 맞아.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갈 때 쓱 지나가면서 가서 부주만 주고 옵니다. 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는 사람들은 편하긴 한데 그 당사자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서 결혼식만으로도 그 결혼식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한데 하루 네. 종일 이렇게 손님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여기서도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결혼식 때 한
식사까지 한뭐 두 시간? 3시간? 네. 2시간이면 어. 끝나잖아요. 한데 제주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이게 너무 피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못해 음. 못해. 그냥 이게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이 그런 범주 내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구나. 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정말 그쵸 그쵸. 다르네요. 네. 제주의 결혼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은혜님?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제- 또 있어요? 제주는 약간 세부적으로 가면 육지에서는 약간 패백이라고 하는 네. 게 그거 있잖아요. 하죠. 제주는 패백이라고 하는 게 없고 신랑상 신부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신랑상 신부상 그게 네네. 뭐예요? 신랑상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당일날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렇게 오거든요. 집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으로 왔겠죠. 네. 예전에는 집으로 왔겠지만 지금은 집으로 오진 않고 보통 그 결혼식 그 당일날 네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랑상 신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하고요. 신랑상은 신부 측에서가 차려주는 거고 상 차림할 때. 그걸 몰랐어요, 지금? 하고 신부상은 신랑상 층에서가 신랑 쪽에서가 차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 결혼 시집 왔으니까 환영한대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랑상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 혼자만 가지 않고 이렇게 몇 분이 또 같이 가시잖아요. 그 집안에. 왜냐면 그 종이에 그 적어놓은 걸 뭐라고 하죠? 종이. 아무튼 그게 있어요. 아시죠, 최 PD님? 종이 뭘죠? 신두단지? 아니야. 제주는 그 함 같은 게 없잖아요. 함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저 결혼할 때 저희 저 신랑이 적어 왔던데 뭐 남양 홍씨 뭐 누구 몇 대손 뭐 그게 누구 뭐야? 누구가 누구네 집 누구한테 이렇게 뭐 청혼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종이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몰라. 그걸 가지고 저기 신랑이 신부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랑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신부상은 결혼했기 때문에 환영해 주는 건데 저희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신부상에 그 신랑 친구랑 신부 친구가 같이 들어가요. 해서 손수건 팔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약간 게임 아닌 게임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는 또 저녁에 또 신랑 신부랑 친구들 또 피로인데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예, 단란주점을 지금 잡아서 듣기만 해도 피곤해. 예,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뭐 저 육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혼식 하고 나면 한 뭐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날 저녁에 뭐 해외를 나가면 바로 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는 바로 출발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날 하루는 통으로 비워놓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때 통으로 비워놓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려고 출발했거든요. 골병 나겠다. 약간 좀 제주도는 약간 그런 문화인데 지금도 그 저녁에 그 신랑 신부 친구들 해서 그 피로연 하는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 없고 그런 그쵸. 형식을 다 간소화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복잡하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나 결혼할 때도 정말 복잡했었는데 육지서도 우리가 당사자들 엄청 뭐가 준비할 게 그쵸, 많아서 그쵸. 복잡하잖아요. 예, 예. 지금 거는 아예 정리도 안 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뱅글 돕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주에서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주는 맞다 한 개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부신랑 부신부 들어보셨어요? 부신랑이 뭐예요? 뭐 둘째 신랑입니까? 둘째 신랑 뭔가 이상한데? 세컨드? 이상해.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말도 안 돼. 이거 부부의 세계보다 더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의미의 세컨드가 아니고 약간 결혼식을 할 때 아까 제주도 약간의 그런 부주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은 육지는 들어갈 때 그 부주 받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네. 한데 제주는 그게 없어요. 음. 그게 없어서 뭐 신랑한테도 입구에서 인사하고 있으면 따로 이렇게 직접 그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신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신부도 돈 받는 친구.
그게 부신부예요. 그 용어가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네요. 그 돈 받는 친구 따로 있는데. 부신부예요, 그게. 아니 서울 아닌데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할게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부신부, 부신랑이고요. 부신랑 부신부가 눈이 맞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아유, 당연히 있지요. 그럴 것 같네요. 제주도는 친구 없으면 결혼 못 하겠는데요. 그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식,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는 아니지만 약간 젊었을 때 결혼식은 네.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죠. 아.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보통 부신랑 부신부는 정말 내가 믿고 뭔가 맡길 수 있는 정말 음.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걸 좀 부탁을 하죠. 어렵다. 예, 그런 진짜 게 근데 있고. 은혜님 제주도에서 결혼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까 결혼 생각이 조금 있다 그랬잖아 시작할 때.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나 좀 어렵다 이러면 잔치만 하고 피로연 안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제 친구들이 없는데 피로연을 못 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로연 음. 안 하는 거지. 아. 피로연 안 하고 친구들이 원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그거는 신랑의 재량입니다. 어떻게 그걸 넘길지는. 그 이효리 씨 결혼할 때 아,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방송 나와서 봤는데 스몰 웨딩 하지만 스몰 네, 웨딩 아니었고 그쵸. 그 친구들 그 비행기 표에 숙박에 다 해결해줘서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만약에 그러면은 결혼을 좀 진짜 작게 우리 가족, 걔네 가족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제주도는? 그러면 큰일 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부모님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죠. 그거는 육지나 제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 사실 결혼식은 부부의 결혼식이긴 한데 부모님의 잔치가 더 그쵸, 큰 그쵸, 그쵸. 의미거든요. 육지도 그건 마찬가지라서 부모님 각자 부모님을 잘 설득하면은 육지든 부부든 우리가 스몰 웨딩을 하든 뭐 결혼식을 아예 안 하든 그거는 그렇게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서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햇살지연님이랑 저랑은 결혼 10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했던 부부는 어땠는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 부부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결혼 문화는 이제 여기까지 엄청 긴데 조금 정리를 하고 실제로 우리 이제 부부의 세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부부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부부의 세계도 그 이태호의 그 불륜이 들통나기 전에는 정말 모범적이고 단란한 가족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랬는데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었던가 뭐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김희애가. 맞아요. 나빴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모를 거고 그쵸.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한번. 저는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왜 그렇게 보세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대화를 많이 해도 싸운다고. 모든 일을 좀 대화로 해결하고 싸우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남자친구가 그래서 좋거든요. 만약에 제가 화가 나도 되게 이성적으로 은혜야 우리 이거는 이야기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뭐 이렇게 단점이 있겠지만 그 지난번 점이 방송을 너무 들었나? 좋아서 말을 너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대화는 해요. 자기 오케이.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어렵다. 어렵네요. 아주, 진짜 아주 바람직하죠. 네, 근데 또 모르죠 결혼하면.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혼 전에는 대부분 결혼하면은 그냥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막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결혼을 되게 빨리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둘 다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삶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거는 꿈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결혼하고 결국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여행하면서 살자, 여행하듯이 살자 해서 내려와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죠? 또 현실을 살고 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은혜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 네. 결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는 편이거든요. 뭐 작은 것들은 많이 부딪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는 그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고 그쵸?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려워. 어쨌든 그 부분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걸 다 떠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엄청나죠. 엄청나지만 또 우리 모두 각자 행복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약간 그렇게 자기개발서 이런 걸 되게 읽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획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해 연초가 되면 그 해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을 좀 되든 안 되든 멋지다. 약간 좀 계획도 좀 세워보고 계획적인 여자였어.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그 계획을 나 혼자만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같이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거는 원래 뭐 어떤 거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없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 차이인 거죠.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현실에 되게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와의 이게 성향이 다름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예, 있죠. 그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답답한 왜냐면 내가 나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에게 남편은 그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선 약간 맞습니다. 동지애 같은 약간 맞습니다. 전우애 같은 의리. 무슨 어, 일이야.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재밌네요. 부부의 세계 오묘합니다. 네. 은혜 씨는 좀 어렵겠어요. 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방송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초대할게요, 모두 시청자 여러분도. 뭐를 결혼식에? 네. 우리 경계 라이브 결혼식 하는 거예요? 라이브 좋아요, 합시다 라이브. 저 친구 없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괜찮네. 자, 그럼 제주 부부의 세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갈게요. 당신의 제주 코너입니다. 당신의 제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최고의 댓글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당신의 취업 이야기에 관해서 한번 해봤죠. 네. 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팟빵 먼저 볼게요. 냠냠냠 얌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이분 되게 자주 찾아와 주시네요.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햇살지연님께서 읽어주실래요? 얌얌얌 님이신데요. 험난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돈 많은 백수에 대한 꿈을 버려지지가 않네요. 그럴 때마다 벌써 40년 가량을 묵묵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효도할게요. 하트 뿅뿅. 아, 이거 지금 우리 그 지난주 효도편이랑 취업편이 합쳐졌네요. 네네. 아, 돈 많은 백수 정말 모두가 꿈꿉니다. 돈 많은 백수 행복할 것 같죠? 네. 응원합니다. 냠냠냠님. 와. 하나 더 있습니다. GZ02님이십니다. 자, 이건 은혜님 읽어주세요. 네. GG02님, 제가 취준생이어서 그런지 이번 에피소드 정말 재미있게 들었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 직장인 여러분 힘내세요, 유유. 힘내세요 하고 유유. 힘내세요, 유유. 쉽지 않죠, 취업. 맞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실 테니까는 꼭 꿈을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은 영앤 리치유 님입니다.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오히려 육지보다 제주에서 더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놀다 갈 생각으로 왔던 제주에서 계속 머물고 있네요.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맞아요. 전국의 디자이너님들 제주로 오세요. 제주로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뽑아야 되겠죠. 한 분을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할까요? 저는 아까 그 응원 취준생. 그쵸. 취업하신 분보다 취업 준비 중이신 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GZ02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취준생 금방 벗어날 거예요. 화이팅! 파이팅! 제주도로 오세요. 오세요. 우리 이번 주에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부부의 세계를 보고 느낀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부부의 세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의 부부의 세계는 어떨까? 기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주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제주 매거진 리이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계속 로봇 같아. 둘이 좀 뭔가 다음에 더 상큼한 걸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진짜 정리를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부의 세계에 관한 나에게 한마디 각자 해볼까요? 너무 어렵네요. 부부의 세계. 우선은 부부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제 세계 먼저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하겠고요. 간혹 싸우기도 해야죠 뭐. 그죠? 그러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부의 세계 이번에 드라마 보면서 남편의 입장도 남편의 입장이지만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남편과 싸울 때 그런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내 자신을 남편에게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나와 당신의 제주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와.